여러분,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여온 뭐랄까 거대한 동력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요. 오늘 이 분석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균열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금융 지진으로 번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요, 보시다시피 거의 0에 가까웠어요. 아주 그냥 평평했죠.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난 것처럼 확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그냥 숫자가 좀 오른 게 아니고요.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니, 일본에서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, 그것도 우리 세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거대한 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? 그쵸?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지금부터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. 그건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숫자. 바로 4%입니다. 네, 바로 이 4%가 모든 시나리오의 기폭제, 그러니까 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정말 수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4% 선을 딱 넘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시장은요,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 4%라는 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수십 년 동안 계속됐던 일본의 제로 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금리 정상화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. 근데 궁금하잖아요. 왜 하필 지금일까요? 그동안 잃어버린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디플레이션과 싸우려고 그토록 굳건히 지켜왔던 제로금리였는데 왜 이제 와서 막을 내리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.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결과인데요. 첫째, 중앙은행이 돈 푸는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. 둘째, 정부가 내놓은 재정 계획들이 시장에 이거 괜찮을까? 하는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던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이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일본은행은 이미 월 국채 매입 규모를 차근차근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2조 엔 수준까지 낮추겠다.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게 겉보기엔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틀어졌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인 겁니다. 자, 이런 변화는요, 일단 일본 내부에서부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는 것처럼요. 그리고 바로 이 내부의 문제가 결국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는 거죠. 일본 안에서는요,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힘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요. 자, 보세요. 일단 금리가 오르죠? 그럼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납니다. 시장은 이걸 보고 일본 정부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? 의심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 투자자들은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주어 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죠. 결국 이것 때문에 금리는 더 오르고 정부의 이자 부담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.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고 돌아서 은행들은 손실을 보고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이제 겨우 기나긴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빠져나오나 싶었던 일본 경제의 발목을 제대로 잡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일본 안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중심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글로벌 ATM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투자자들이 여기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서 전 세계 주식, 채권, 부동산에 투자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온 거죠. 그런데 언와인드는 뭐냐? 이 거대한 파티가 끝나는 걸 말합니다. 이 거래가 정반대 방향으로 확 풀려버리는 현상이죠. 엔화 대출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이제 비싸진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급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
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전문가들은 이 언와인드라는 폭탄이 터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해요. 첫째, 일본 금리가 오른다. 둘째, 엔화 가치가 강해진다. 그리고 셋째,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이른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진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이 세 가지 퍼즐 조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조각, 바로 일본 금리 상승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. 자, 그럼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지, 그리고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한번 그 돈의 흐름을 직접 따라가 보죠. 이 인용구가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어요. 여러분이 일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에는 자국 금리가 0에 가까우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에 투자해야 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왜냐? 우리 집 안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. 그래서 돈이 돌아오는 과정은 아주 간단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미국 국채 같은 해외 자산을 판다. 둘째, 급한 돈을 엔화로 바꾼다. 셋째, 수익률이 좋아진 자국, 즉 일본 국채를 산다. 아주 간단하죠? 이게 바로 언와인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이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아주 중요한 흐름이 보이죠? 일본 투자자들이 벌써 해외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즉 자금 유출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. 특히 2025년 말을 기점으로 그 규모가 확 커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진짜 문제는요, 일본 투자자들이 그냥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라 전 세계,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의 큰손, 거의 고래급이라는 거예요. 이런 큰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, 즉 금리가 올라가겠죠. 그리고 이건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지는 시나리오보다는요, 전 세계 시장이 좀 불안해질 때마다 부분적인 청산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대한 본진 한 번이 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는 거죠. 그 미세한 진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. 일본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위협이 과연 다음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까요?